뭐야? 네, 저는 세계 정세나 정치에 크게 조예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미친 듯이 올라가는 필름의 가격은 저의 삶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 달에 평균 10롤 정도의 필름을 소진하는 제가 국밥처럼 좋아하는 필름은 역시 중형, 소형 가리지 않고 코닥 골드 200입니다. 하지만 저희 동네 국밥은 어느덧 12,000원이거든요. 국밥의 트렌드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필름의 특성상 코닥 골드 200의 가격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형 필름은 그래도 가성비 좋은 대안이 조금 있는 편이지만 중형 필름에서는 그다지 대안이 많지 않습니다. 쟁겨놓은 코닥 골드 200 필름이 이제 3박스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다가올 파멸을 대응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희망을 품고 있는 대안은 중국에서 만든 럭키 200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정식 유통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중국에서 직구를 한다면 52위안 정도? 한 롤에 대략 11,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코닥 골드 200을 10박스 정도 쟁겨 놓을 때 가격이 12,000원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가성비가 괜찮죠. 원활한 필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따위 이미 소중하지 않게 되어버린 저는 럭키 200을 잔뜩 구입한 후에 이 새로운 필름이 코닥 골드 200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합니다. 네, 럭키 200을 넣고 찍은 첫 번째 사진은 나쁘지 않습니다. 영하 8도에 바람도 많이 불어서 마이크가 고장나서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을 정도로 추운 날이었지만 엄청난 햇살을 받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거친 질감 표현을 보면 645 판형의 작디 작은 필름 면적을 고려해 봤을 때 이 필름의 디테일이 상당히 괜찮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각을 살짝 바꿔서 찍은 두 번째 사진 역시 나쁘진 않습니다. 푸른 하늘은 CPL 필터를 끼워서 찍은 덕분인데 동네 등산을 하다 보면 볼 수 있는 아무 약수터의 플라스틱 물바가지 같이 청량하게 표현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전반적인 색감인데 필름의 색감은 필름 곽을 따라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닥은 노란색이 강조되고 후지는 녹색 계열이 강조된다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때문인지 럭키 200의 색감은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왜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진을 본다면 촬영 당시 내 몸에 손가락이 달려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정도가 될 것 같네요. 하지만 럭키 200의 특징적인 부분이 또 나타나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럭키 200에서 하늘의 푸른색은 상당히 녹색 쪽으로 치우쳐서 청록색에 가까운 색감을 보여주게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엄청나게 높은 채도 표현을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꽤나 마음에 듭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붉은색의 오솔길, 그리고 길의 끝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의 끝은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마미야 645와 55mm 렌즈의 질감 표현, 그리고 럭키 200의 컬러 표현은 평온해 보이지만 차갑디 차가운 겨울의 느낌을 잘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삶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야트막한 언덕의 꼭대기에 도착하자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찍은 이 사진은 그냥 그렇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볼 때는 탁 트인 풍경이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졌지만 사진으로 찍고 보니 좌측 하단의 건물들이 색감과 시선을 분산시켜서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물들을 나무로 가려서 프레이밍을 해봤습니다. 방금 전의 사진처럼 나쁘진 않습니다만 역시나 전경의 나뭇가지들이 시원한 느낌을 많이 감소시킨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전반적으로 럭키 200의 느낌은 나쁘진 않았는데 약간의 개성과 함께 데일리로 무난하게 쓸 수 있을 만한 뉴트럴한 컬러를 잘 표현해 주더라고요. 수준 높은 흑백 필름을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 온 하만의 피닉스가
뉴트럴한 색감의 컬러 필름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럭키 200은 가성비 컬러 필름의 희망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조금 마음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촬영할 때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찍었던 사진인데 상하의 컬러 대비만 보다가 조금은 다른 컬러 대비의 프레이밍을 보니까 눈이 신선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붉은색과 청록색의 대비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정직한 보색 대비이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아무튼 살을 애는 추위에 고통을 받으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내가 무슨 분위기 영화를 누릴 거라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이 추운 겨울에 보는 사람도 한 줌밖에 되지 않을 중국제 필름을 리뷰하려고 대부도까지 와가지고 무거운 중형 카메라 메고 개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사탄 들린 불평 불만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물론 당연히 진심이 아닙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추운 겨울은 분명 고생스럽긴 하지만 또 사진 찍기에 나쁘지 않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가 낮게 떠서 그림자가 예쁘게 표현되기도 하고 구름이 두껍게 깔리는 흐린 날도 많지만 또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고채도의 하늘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게 자란 풀들이 눕게 되고 눈으로 얼음으로 덮인 땅은 한층 더 풍부한 광량을 보여주기도 해요. 이런 건 봄, 여름, 가을에는 촬영하기 쉽지 않은 풍경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진은 꽤나 마음에 듭니다. 구름 없는 고채도의 푸른 하늘은 GPL 필터로 더 극적으로 표현돼서 파워에이드 색깔이 되었고요. 앙상하게 반은 껍질이 벗겨진 채 간신히 서 있는 나뭇가지가 낮게 누운 햇살을 받아 꽤나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저는 사계절 가리지 않고 풍경 촬영에 CPL 쓰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성공률이 그닥 높진 않습니다. 그래도 가끔 이렇게 CPL 바를 잘 받은 사진을 건지면 기분이 좋은데 보통 구름 없는 푸른 겨울 하늘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날 사용한 카메라는 마미야 645 프로 TL이라는 카메라인데 제 유튜브에 프로필 사진에 나오는 카메라기도 합니다. 이 카메라가 셔터가 전자식으로 작동하는 일종의 전자식 카메라인 만큼 너무 추운 날씨에 오작동을 한다거나 배터리가 방전될까봐 꽤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기계식 카메라랑 노출계를 백업으로 더 챙겨가기도 했죠. 하지만 막상 촬영을 나와보니까 체감 영하 -15도의 날씨에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게 카메라가 아니고 저더라고요. 미친 듯한 추위와 바람에 극심하게 고통받던 저는 오만 가지 나쁜 생각을 뿌리치면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사진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시선을 따라 흐르는 구도도 마음에 들고 먼 곳으로 갈수록 점차 안개 속에 희미해지는 구조물들과 섬들의 원근 표현도 좋습니다. 거의 모노톤에 가까운 색감 표현은 얼어붙은 바다와 멈춰있는 풍력 발전기의 황량함을 잘 표현해줍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딱히 독창적이지는 않아 보인달까? 멋진 곳에 와서 멋진 것을 찍는 것은 어찌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점수가 조금 깎이는 사진입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발견한 이 장소는 나쁘지 않습니다. 낚시터라고 하는데 줄지어서 조그마한 집들 같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귀여웠습니다. 역시나 제가 본 것은 색감의 대비였고 주황색과 푸른색의 대비감이 마음에 듭니다. 근처에 또 다른 낚시터는 사실 굳이 찍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10년 동안 사용한 제 CPL 필터가 좀 맛이 간 것 같다는 의심이 들고 있어가지고 테스트도 해볼 겸 촬영을 해봅니다. 결과물을 보면 다행히 CPL 필터는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테스트는 디지털 바디로 해도 됐을 텐데 왜 필름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진은 나쁘지 않습니다. 간단한 사진이지만 강한 햇살과 푸른 하늘 덕분에 컬러 대비, 명암 대비가 뚜렷하면서도 미니멀한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전반적으로 햇살이 강하고 밝아서 한 스탑 오버로 측광을 하고 찍었는데, 여타의 컬러 네거티브 필름처럼 럭키 200도 명부의 관용도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다가 오버로 찍으면 채도가 조금 옅어지면서 파스텔 톤의 이미지가 나오는 것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겨울철의 대부도는 상당히 아름다웠는데 운전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차를 세우고 찍고 싶은 곳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 사진은 추위를 버텨가며 비행기가 평행하게 늘어선 전신주들 위를 지나갈 때를 기다려서 찍었는데, 마음에 드는 사진임에도 아쉽게도 알 수 없는 얼룩이 크게 생겨 있습니다. 이게 자가현상을 하는 와중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필름 자체의 QC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같은 현상 탱크에서 현상한 골드 200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반면 동시에 현상했던 럭키 200의 세롤에서는 이런 얼룩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아직 많은 횟수를 현상해 본 건 아니라서 단순히 저의 현상 이슈일 수도 있지만 아마 제품의 QC 이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전신주와 가로수들이 수직과 수평을 이루는 이 사진은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감과 강한 질감이 대비돼서 아이러니한 느낌을 줍니다. 구도는 적당히 뻔한 클리셰 같은 사진이지만 그럼에도 왠지 꽤나 마음에 드는 사진이에요. 이 풍경이 마음에 든 저는 렌즈를 망원 렌즈로 갈아 끼운 다음에 다시 촬영을 해봅니다. 현상을 하니까 가로 줄무늬 모양의 패턴이 도드라지는데, 사실 이 패턴은 럭키 200으로 찍은 사진에서 내내 계속해서 나오는 중입니다만 이 사진에서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아마 필름 자체의 QC 이슈가 아닐까 하는데, 이 역시 같은 현상 탱크에서 현상한 골드 200은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드는 사진이라서 모처럼 별 4개를 주고 싶었지만 기술적인 이슈로 인해서 별 3개를 매겨야겠네요. 또 길을 지나다가 멋져 보이는 공원을 발견하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넓은 평야에 햇살이 진짜 그대로 떨어지는 이 공원은 실제로도 푸른 하늘이 상당히 도드라졌지만 럭키 200 필름과 NLP로 변환한 결과물은 정말 과도하게 강한 푸른 채도로 인해 비현실적인 느낌까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어렵지 않게 보정이 되긴 하지만 또 그렇게 보정을 해버리면 럭키 200의 개성을 없애버리는 것 같아서 살짝 아쉽달까요? 이 공원은 햇살도 좋고 비교적 바람도 많이 불지 않아가지고 사진 찍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나쁘지 않습니다. 앙상한 나무들과 저 멀리 보이는 송전탑들이 보여지는 불규칙한 수직적 배치와 바람에 흩날리며 핑크색으로 부드럽게 표현되는 풀들, 그리고 상하로 나누어지는 색감 대비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진은 꽤나 마음에 듭니다. 지층처럼 층층이 색감으로 쌓아 올려진 수평선 위에 왼쪽과 오른쪽에 큰 섬들이 가운데 작은 섬을 두고 원근감을 표현하는 것이 적당히 뻔하지 않은 시선 유도를 주면서도 재밌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이런 말 하기가 뭐하긴 하지만 재치 있는 사진이랄까요? 그리고 모든 힘을 쏟아낸 저는 곧바로 별 볼 일 없는 사진들을 찍고 맙니다. 이 사진은 새하얀 눈 위에 쌓여있는 굴껍데기들로 좀 미니멀한 느낌을 노렸지만 낮은 햇빛으로 인한 컨트라스트와 눈과 굴껍질들의 복잡한 텍스처 덕분에 그런 의도를 전혀 표현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도 거의 석양에 가까운 노란 빛을 받은 남석들과 푸른 바다와 하늘의 수직 수평 대비, 그리고 컬러의 대비를 노렸습니다만 그뿐인 듯한 사진이에요.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도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뭘 찍는 사진인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어서 매우 아쉬운 사진입니다. 하지만 한겨울 오후 4시에 따뜻한 빛을 받는 바위들과 엄청나게 푸르른 바다에
색감 대비를 찍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저는 이후로도 바닷가를 거닐면서 몇 장의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사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강한 컨트라스트가 점점 옅어지고 색감이 서서히 그라데이션 되면서 변화하는 듯한 표현이 꽤나 마음에 듭니다. 거기에 질감과 색감 모두 상당히 괜찮았는데, 럭키 200의 경우 노을빛을 받아도 코닥 골드 200처럼 너무 노랗게 표현되지 않고 적당히 붉은 톤을 잘 유지해주면서 지나칠 정도로 쨍한 푸른색의 채도도 바다에 반사되는 하늘의 컬러를 근사하게 표현해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석양이 지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석양 사진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이 필름에서 가장 기대했던 것이 붉은색 컬러의 표현인 만큼 석양을 꼭 찍어보고자 대부도까지 온 것이기도 해요. 예상처럼 석양 표현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석양을 찍은 사진들 중에서도 이 사진은 나쁘지가 않은데, 붉은색을 강렬하게 표현하면서도 푸른색까지 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이 필름의 특성 덕분인지 강하게 부딪히는 하늘과 바닷 물결의 컬러가 좋은 느낌을 줍니다. 이 사진은 나쁘지 않은데, 저는 노란색만 보이면 일단 카메라를 들이밀고 보는 편이에요. 노란색은 아무 색이랑 적당히 어울리면서도 혹은 포인트 컬러가 되기도 합니다. 역시나 노란색 포인트와 수평선으로 이어지는 색감의 대비가, 변화가 참 좋아 보입니다. 이 사진은 꽤나 마음에 드는데, 전체적으로 어두워진 네거티브 필름을 NLP가 들어올리면서 전체적으로 녹색 톤이 깔리는 듯 합니다. 저는 이런 색감이 꽤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곧바로 연속해서 똑같은 세팅으로 찍은 사진은 녹색 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전 사진을 보면서 어렵지 않게 색감을 맞출 수 있긴 하지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필름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꽤나 마음에 듭니다. 저를 찍어주러 온 동생을 찍어둔 사진인데, 동생 대신 모델이 있었으면 꽤나 멋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의 해가 지고 이번 출사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사실상 너무 어두워서 안 찍힌다고 생각하고 30분의 1 정도의 저속으로 셔터를 눌렀는데 운이 좋게도 럭키 200으로 찍어서일까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사진도 꽤나 마음에 들어요. 약간은 슴슴한 라라랜드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인데, 바다로 쭉 뻗어 나가려고 하지만 이내 중간에 끊어져 버린 어떤 고립적인 느낌이 좋습니다.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해는 완전히 져버렸고 이날의 출사는 끝이 났습니다. 중형 럭키 200은 꽤나 기대가 되는 필름입니다. 비교적 뉴트럴한 발색과 은근히 드러나는 개성은 럭키 200의 컬러 색상을 그대로 활용하기에도 좋고, 적절히 보정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제 아들내미를 찍어봐줘도 살짝 발그스레한 스킨톤 발색이 나오는데,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시골 아기처럼 귀엽게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번에 비교를 위해서 골드 200으로도 같은 장면을 찍어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골드 200이 조금 더 따뜻하고 아주 약간이지만 좀 더 하이라이트 롤오프가 좋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럭키 200과 비교해보면 취향 차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개인적으로 럭키 200의 이미지가 마음에 듭니다. 게다가 저렴한 가격의 필름임에도 박스와 함께 개별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나오고요. 계속해서 이 유제를 개선하고 있다는 것도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테스트해서 활용했던 이 필름들의 경우에는 QC 문제로 인해서 줄무늬 형태의 얼룩이 생긴다거나 가끔씩 빛이 샌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되죠. 개인적으로 남은 중형 럭키 200은 모두 일상 촬영용으로 소진하고 나중에 개선판이 나오면 다시 한번 구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가 현상을 하고 디카 스캔을 한 후 네거티브 랩프로로 변환을 하는데 럭키 200은 기존의 코닥 필름에 비해서 NLP로 변환을 할 때 약간 변환이 원활하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거의 비슷한 장면을 찍는데 전혀 다른 색감이 나온다거나 푸른색이 너무 과채도로 표현이 된다거나 물론 이런 것들이 교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지만 네, 그렇다고요. 아무튼 럭키 필름은 빠르게 필름의 QC를 개선해서 저의 사진 생활을 즐겁게 만들어주길 축구하는 바입니다. 럭키